자, 열에너지 이동 들어갈 건데요. 자, 마지막 8단원이죠. 자, 열의 이동 체크하실 때 열이 많고 적음을 수치화하는 걸 온도라고 하는데요. 온도는 절대온도, 섭씨온도, 화씨온도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냥 그런 온도만 있다라는 걸로 가볍게 알고 넘어가셔도 어려움 없으니까요. 그거 유념해 주시고, 자, 오늘 내온 열의 이동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열을 이동하는 방법, 열을 이동시키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종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의 이동의 종류는요, 3가지.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전도가 있고요. 전도. 두 번째는, 그렇죠, 대류가 있고요. 세 번째는, 복사가 있습니다. 복사. 아, 전도, 대류, 복사 이렇게 나누시는데, 자, 전도, 대류, 복사를 나누실 때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복사는 열에너지를 전달시켜주는 물질이 없어요. 열에너지를 전달시켜주는 물질, 그걸 우리는 매질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 매질 따위가 필요가 없어요. 그게 복사예요. 매질 없이 그냥 열에너지가 직접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하고 대류는 열에너지를 전달시켜줄 물질이 필요해요. 전달 물질. 즉 매질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전달 물질이 무슨 상태면 그래요. 고체 상태. 고체 상태면 전도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열에너지 전달하는 물질이 액체 상태이거나 기체 상태일 때는 우리는 그걸 대류 현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열에너지는 전달시켜주는 물질에 의해서도 이동을 하고요. 직접 전달도 가능합니다. 직접. 자기 열에너지가 열이 직접적으로 갑니다. 그럼 우린 그걸 복사라고 부르고요. 고체 상태인 물질을 통해서 갑니다. 그럼 전도라고 부르고요. 액체, 기체 상태인 물질을 통해서 갑니다. 라고 하면 대류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건 뭐냐면, 그럼 이 열에너지는 이동을 어떻게 하는데요? 여기서 이동은 고온에서, 즉 열에너지가 많은 곳에서 열에너지가 적은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고체 상태 물질의 도움을 받아서 이동을 하면 전도래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제가요 요리를 하다가 쇠숟가락으로 막 요리를 하다가 쇠숟가락을 선생님이 그냥 놓고 갔어요. 그러면 나중에 와서 그 쇠숟가락을 만질 수가 없어요. 즉 봐요. 불꽃이 이렇게 있는데요. 불꽃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막대기, 금속 막대기로 이렇게 금속 막대기를 가까이 대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서 시작한 열이 결국에 어디까지? 요 끝까지 열에너지가 이동을 한다고요. 자, 이때 이동을 할 때 이 막대기는 무슨 상태? 그래요. 이 막대기를 통해서 갔지요. 고체 상태죠. 이 막대기를 통해서 갔기 때문에 바로 이 현상을 전도라고 부릅니다. 이런 거죠. 프라이팬으로 요리를 한대요. 프라이팬으로 고기를 구워요. 냄비로 요리를 합니다. 냄비, 프라이팬 다 무슨 상태예요? 그래요. 고체 상태죠. 이렇게 고체 상태로 인해서 열에너지를 전달하는 걸 우리는 전도라고 부르는데, 체크하실 내용은 뭐냐면 물질마다 전도율은 달라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한겨울이죠. 오늘 엄청 추운데요. 여러분들이 밖에 의자가 2개가 있었습니다. 어떤 의자가 있었냐면 금속 의자가 있었고 나무 의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앉고 싶어요? 당연히 나무 의자에 앉을 거죠. 나무 의자는 덜 차가워요. 왜요? 왜 덜 차가울까? 내 에너지를 많이 뺏어가지 않아요. 오케이. 그러면 내 에너지를 많이 뺏어가지 않는다 라는 말은 전도율이 어떻다는 거야? 그래요. 낮다는 거예요. 근데 금속 의자는 앉으면 너무 차가워. 내 에너지를 너무 많이 뺏어가네. 전도율이 높아요. 그래요. 그래서 자, 금속 의자하고 나무 의자 중에 전도율은 누가 더 높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금속 의자예요. 내 에너지를 뺏어간다고요. 누가? 의자인 고체 상태가. 그럼 고체 상태가 내 열 에너지를 뺏어갑니다. 그래요. 전도예요. 됐죠? 그럼 대류는 뭐냐면 에너지를 전달시켜주는 물질이 액체나 기체 상태를 말해요. 즉 대류는 어떤 게 시험에 잘 나오냐면 에어컨이요. 에어컨은 어디다 설치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문제에서.
자, 에어컨은 어디다 설치하면 좋냐면 위쪽에 설치하면 좋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에어컨이 켜진 방 안을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제가 여기다가 에어컨을 한번 설치했대요. 에어컨은 무슨 공기를 자꾸 내뱉어주는 친구죠? 차가운 공기를 내뱉어주는 친구죠? 차가운 공기는요, 밀도가 어때요? 그렇죠, 커요. 차가운 공기는 밀도가 커요. 밀도가 크면 가라앉아요. 가라앉음. 아, 가라앉는구나. 그럼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아래로 슝 가라앉아요. 이렇게 가라앉아요. 그럼 따뜻한 공기는 위로 뜹니다. 그죠? 밀도가 작아서 따뜻한 공기는 위로 뜹니다. 그러면 에어컨이 그거를 먹을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위에다 설치하면 따뜻한 공기는 먹어서 실외기로 전달시켜주고 차가운 공기를 자꾸 내뿜어서 아래로 공급해주는 그 에어컨이 위쪽에 설치하면 좋더라. 그게 대류현상입니다. 반대로 그럼 난방기구는요? 어디에 설치하면 좋을까요? 아래쪽에 설치하면 좋겠죠. 따뜻한 공기가 자꾸 위로 올라가니까 뿜어주고 위로 뿜어주고 차가운 공기가 아래에 있으니까 그걸 먹어버리고 그죠? 그래서 난방기구는 아래에 설치하면 좋고요. 에어컨은 위쪽에 설치하면 좋습니다. 그 예는 바로 대류입니다. 대류. 그럼 복사는 뭐냐면 이렇게 고체든 액체든 기체든 열에너지를 전달시켜주는 물질 따위가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가면 돼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죠. 그늘보다 그늘이 아닌 곳, 그늘이 아닌 걸 뭐라고 부를까? 양지. 양지가 더 따뜻합니다. 그쵸? 누군가 나한테 에너지를 줍니다. 그죠? 누가? 태양 에너지. 그렇죠. 그래서 복사의 대표적인 예는 태양 복사 에너지 생각하시면 되고요. 태양 복사 에너지, 그거랑 적외선, 적외선 카메라, 이런 것들 다 복사. 난로요. 자, 난로가 낚이는 문제를 여러분이 헷갈리는데요. 자, 보세요. 난로로 인해서 공기가 따뜻해진다. 공기가 따뜻해지는 건 대류예요. 그런데 난로 옆에 있으니까 그냥 따뜻하다. 그냥 이건 복사입니다. 그거 체크하셔야 돼. 난로 옆에 모닥불 옆에 그냥 있었어. 근데 그 모닥불 에너지가 그냥 나한테 온 거예요. 그럼 복사예요. 근데 모닥불로 인해서 주변 공기가 따뜻해집니다. 그건 대류입니다. 그거 꼭 헷갈리지 마시고 출제하면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열에너지의 이동 방법은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자, 그럼 여기서 시험에 또 응용해서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단열입니다. 단열. 단열은 어떻게 외우시냐면 열 에너지를 단절시킵니다 라고 외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열 에너지를 단절시키는데 그럼 무슨 말이야? 열 에너지가 못 들어오게. 자, 네, 단열이 여러분이 많이 헷갈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처음 온도와 나중 온도의 차이가 큰 게 단열이 잘 된 거예요? 작은 게 단열이 잘 된 거예요? 다시 적어드릴게요. 처음 온도하고요. 처음 온도하고 나중 온도를 내가 빼봤어요. 나중 온도를 뺐는데 온도차가 그 차이가 엄청 심한 게 있고 온도차가 엄청 작은 게 있어요. 처음 온도에서 나중 온도를 뺐는데 온도차가 적고 큰 것 중에 누가 단열이 잘 되는 거야? 그렇지. 온도차가 별 차이가 없는 게 단열이 잘 되는 거예요.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단열이 잘 되는 건 처음 온도하고 나중 온도가 비슷한 친구구나. 그게 단열이 잘 되는구나. 외부에서 나한테 열을 준 것도 아니고 많이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뺏긴 것도 아닌 상태가 단열입니다. 자, 그럼 그 단열의 대표적인 예가 뭐가 나오냐면 보온병이 나와요. 보온병. 보온병. 자, 보온병 그냥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보온병은요.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자, 첫 번째 체크할 거 왜 뚜껑을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습니까요? 플라스틱 뚜껑으로 만들었으니까 요거 정리하셔야 되고 왜 이중막으로 이중막이거든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안쪽에 이렇게 금속 처리가 되어 있고 바깥쪽에 또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요 안을 이중벽 사이를 무슨 상태로 만들었냐면 진공 상태로 만들었어요. 진공 상태로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 요 안을 요 바깥에 은으로 도금을 이렇게 시켜놓은 경우 이 세 가지를 다
단열을 하기 위해서 특수한 처리를 한 거예요. 단열을 하기 위해 처리한 세 가지를 도대체 왜 했습니까를 이해하시면 돼요. 열에너지를 단절시키기 위해 보온병은 플라스틱 마개를 사용하였고 안을 은으로 도금하였으며 안과 박 사이에 그 이중막 사이, 이중틀 사이를 진공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이중틀? 뭐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이중벽을 진공 상태로 만들어놨어요. 이중벽. 요 사이를, 선생님은 이중벽을 진공 상태로 만드는 이유. 다시. 플라스틱 뚜껑을 왜 했죠? 이중벽을 진공 상태로 왜 만들었죠? 그 안을 왜 은으로 도금했나요?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대답할 줄 아시면 돼요. 그럼 해볼까요? 자, 플라스틱이요. 자, 선생님이 아까 겨울 얘기했죠. 나무 의자 말고요. 플라스틱 의자랑 금속 의자 중에 여러분 어디 앉을 거예요? 그래요. 플라스틱 의자에 앉을 거죠. 그쵸? 얘는 전도율이 어떤 친구야? 내 열을 많이 뺏어가요? 적게 뺏어가요? 적게 뺏어가죠. 그래요. 전도율이 낮은 물질이네요. 그러면 뭘 좀 차단하고 싶었냐면 전도를 최대한 한번 막아보자. 그 전도를 차단하려고 플라스틱 뚜껑을 사용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이중벽을 왜 진공 상태? 진공 상태면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물질이 없으면 절대로 이동할 수 없는 방법이 있어요. 물질이 있어야지만 되는 게 있죠. 누구죠? 전도하고 대류죠. 그쵸? 그래요. 이중벽을 한 이유는 전도 막자. 그리고 대류 막자. 전도와 대류를 막기 위해서 이중벽을 한 거예요. 그 다음 은이라는 녀석은요. 특수한 녀석입니다. 즉 에너지가 들어오잖아요. 열이든 빛이든 무슨 에너지가 들어오면 반사율이 되게 높아요. 그럼 무슨 말이야? 복사가 잘 되지 않아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체크하시게 플라스틱 뚜껑은 전도를 막은 거고요. 이중벽 진공은 전도 대류를 막는 거고요. 은으로 도금하는 건 복사를 막는 상태입니다. 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그럼 여기 가셨으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너무 쉬워요. 열평형 상태만 이제 체크를 해드리면 되는데, 자, 열평형 상태. 자, 선생님이 어떤 친구랑 악수를 해봅니다. 근데 선생님은 그 친구한테 차가움을 느꼈고, 그 친구는 선생님 손을 잡으면 따뜻함을 느꼈어요. 근데 오랫동안 악수를 이렇게 하니까 결국에 온도를 느끼지를 못해요. 그쵸? 그 상태를 열평형 상태라고 부릅니다. 열평형 상태란 서로 다른 두 물체의 온도가 어떤 상태야? 그렇지. 같은 상태야. 같은 상태를 열평형 상태라고 부르는데 시험 문제에는 당연히 뭐가 나올까요? 그래프가 나오겠지요. 여기가 온도, 여기 시간. 그래프 하나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래프를 하나 그릴 거고요. 또 다른 건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자, 하얀색 그래프를 A라고 잡고요. 노란색 그래프를 B라고 한번 잡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느낌 오실 거예요? A는 고온이에요? 저온이에요? 당연히 고온이고요. 그쵸? B는 뭐예요? 그렇죠. 당연히 저온이죠. 됐죠? 오케이. 그럼 얘가 고온이고 얘 저온이구나. 그럼 자 볼게요. 따따따따따 여기 온도가 선생님 마음대로 4분이라고 한번 볼까요? 4분이라고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시험 문제. 열 에너지는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어디서 어디? A에서 B로 이동합니다. 라고 쓰시면 되고. 그럼 A는 열 에너지를 얻었어요? 잃었어요? 잃었죠. 그치요? 그러면 이 녀석이 잃은 열량, 열 에너지의 총량을 열량이라 불러요. 이 녀석이 잃은 열 에너지의 총량하고요. B라는 친구는 열 에너지를 얻었을까요? 잃었을까요? 얻었겠지요. 그 얻은 열 에너지의 총량은 평형 상태가 되면 항상 어떻냐면 같아요. 그러면 열평형 상태는 언제부터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시험 문제. 자, 열평형 상태는 언제부터? 그렇죠. 4분부터입니다. 라고 체크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나 물어봅니다. 자, A는 열 에너지를 잃어버렸어요. B는 열 에너지를 얻었어요. 그래서 온도가 같아졌지요. 그래요. 그러면 잃은 열량의 총량하고 열 에너지 총량하고 얻은 열 에너지 총량이 당연히 서로 같은 게 열평형이라고 했어요. 그럼 자, 문제. A라는 친구는 열 에너지를 잃어버렸으니까 분자 운동이 점점점 뭐해질까요?
그렇지, 잘하네. 그냥 둔해지겠죠. 열 에너지를 잃어버렸으니까 둔해질 거고, 아, B라는 녀석은 열 에너지를 얻었기 때문에 분자운동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분자운동이 활발해집니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 걸로 만들어주면 끝! 됐죠? 다음 파트의 비열, 여러분 힘들어하는 열팽창 같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